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주식을 할 때, 매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를 하게 되는 순간, 확정 수익이 되기도 하고, 확정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지만 매도를 함으로써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사놓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점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잘못된 타이밍에 샀다가 오히려 손실을 입다가 겨우겨우 며칠 걸려서 본전 있고, 본전 오고, 너무 지지부진해서 팔았더니 또 오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막 확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매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매도는 수익이 날 때는 이날 이렇게 뭐 상한가 간 종목을 5%만 수익을 내도 되고 10% 수익 내도 되고 다 먹어도 되고, 어쨌든 수익 났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좀 덜 먹어서 배 아프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구간에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밀리면 참 그동안 힘들죠. 이런 구간 동안 이게 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 차트는 제가 이제 예시로 들려고 가져온 로보로보 차트인데, 갑자기 이제 5G에 이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그게 되게 잘 나가던 종목이었어요. 살려고 해도 너무 21선하고 이격도 벌어져 있고,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사겠어요. 겁나서도 못 사죠. 그리고 보면 이제 그런 급등주는 내려오더라도 이 11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거의 11선까지 오지도 않고 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드디어 이제 눌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횡보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이제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4월 23일 날 21선 터치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제 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 샀다고 치면, 뭐 이제 4월 23일까지 그 전에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개인들은 팔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죠. 자, 그래서 이날 매수를 했다고 치면 고가가 5,150원인데 뭐 4월 23일에 5,000원에 1,000주를 매수했다고 치면은요, 보유 수량이 이제 1,000주고 평균 단가 당연히 5,000원이고 500만원어치 샀다고 쳐요.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판에 또 이제 밀려서 종가는 4890에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손실을 입었죠. 다음날
오히려 더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고가가 5,060원까지 와가지고 본전 이상은 됐지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못 팔았겠죠. 이제 그랬더니 밀리네. 하는 순간 종가가 4640, 수익률은 어느덧 마이너스 7.2%. 이거를 손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다음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지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놔뒀더니 많이 더 떨어졌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4%.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걸 잘라내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 머리로 알면서도 손절을 빨리 못 쳐요. 손절을 빨리 칠 수 있게 되면 좋은 점이, 나중에 하락을 더 기다렸다가 확실히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돼요. 근데 다른 종목으로라도 수익을 낼 그런 자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을 빨리 못해요. 그냥 마냥 또 기다리는 거예요. 존버 하는 거예요, 존버. 근데 존버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정말 괴롭죠.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인데 결국 한 달 기다려서 상한가가 나왔지만 본전도 안 돼요. 그냥 사놓고 마냥 기다리면 어쩌다 조금만 내려오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본전 정도 되면은 탈출하고 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많다면 공부를 더 해야죠. 정확한 타점이라든지 정확한 대응 방법, 이런 걸 자꾸 해야 돼요. 소액으로. 그런 걸 안 하고 마냥 기다리다 오르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주식이. 이렇게 또 한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물려있고, 다른 종목도 물려있고, 이것도 물려있고, 그러다 본전하고 가지고 팔고 나면 펄펄 날아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다른 방법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도 언제 한다고요? 상승이 나올 때. 자, 이제 여기서 엔빌럽 하단에 닿았죠. 그리고 하락하던 주가가 십자도지 모양을 만들었으면 일단 매도세하고 매수세하고 싸우다가 비긴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날 웬만하면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상승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4월 26일 기관 수급, 외인 수급도 다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4월 29일날 이 다음날, 이거 월요일이네요. 매수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4월 29일. 그래서 내가 보유했던 수량 1000주만큼 또 1000주를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그 중간으로 맞추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고점이 21선까지 닿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고점에 만약에 팔았다 치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물려있던 게. 만약에 이때 수익을 못 냈으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도 다행히 분할 매수할 여력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잘 나오는 이제 그런 대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응 방법은 손실 날 때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잠시만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추가 매수할 자금력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나는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샀던 건데 하락을 했잖아요. 다음날. 자, 다시 4월 24일 보면 안 올라가고 하락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비중을 20% 정도 줄였어요. 1000주에서 200주를 매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92만원어치를 현금화 했어요. 일단 이 계산에서 수수료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또 떨어지니까 그 남은 수량에서 비중을 또 절반 정도 또 줄였어요. 그래서 다시 현금화를 해서 손실은 있지만 272만원은 일단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냥 다른 종목 매매를 해도 되지만 다시 이제 이 종목을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십자도지 이후에 29일날 매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서 대략 한 4,300원 부근에서 이 돈 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니 팔 때는 600주를 팔았는데 주가가 내려와 가지고 33주를 더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1033주가 되고 평균 단가는 이때보다 더 낮아집니다. 똑같은 4,300이지만 비중을 줄이면서 어쨌든 이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이 고점에 만약에 팔았다고 가정을 할 때 수익률은 이제 3.48 정도는 나오지만 손익금은 그래도 116,000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430만원 정도의 추가 매수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로 빠져나왔다는 거는 가성비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비중을 줄일 때 확실히 줄이는 거죠. 안 갈 경우에 50%. 또 안 가면 다 던져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리고 여기서 20% 다음에 또 30% 그렇게 해가지고 줄인 다음에 매수를 할 때 이 돈 외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더 추매를 해도 되죠. 이제는 진짜 확실히 올라오는 게 보이는구나, 뭐 그럴 땐 그런 식으로 이 추가 매수하는 방법과 손절을 비중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을 병행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 차트를
대략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와서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까지 이제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양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손실을 빠른 시간 안에 현명하게 복구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대충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트 보는 김에 이 로보로보 같은 종목에 대해서 잠깐 패턴을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 이렇게 됐죠. 또 상승하고 횡보 이렇게 되죠. 하락하고 상승 이렇게 되죠. 하락하고 상승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이거 이제 똑같은 상승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도 하락했다가 이 봉이 이렇게 요런 역할을 해주죠. 여기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하락한 게 요렇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하락 계속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그림이 또 하나 나와주지 않을까요? 또 이제 여기서 상승 흐름을 다시 이제 바꾼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과거의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보이는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많이 보여요. 그 전에는 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예전 차트에서는 뭐 그래도 이렇게 파동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삼각 패턴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여튼 이런 패턴이 좀 보이네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처음 나왔을 때 여기가 한 124%, 여기까지라고 하면 잘 안 보여. 100, 거의 190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서 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0%는 또 나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시장의 관심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쏠려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섹터만 가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5G에서 KMW, 솔리드, 오이 솔루션, 에이스테크까지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KMW는 진짜 그 지수가 폭락하던 7월에도 꾸준히 올라왔고, 이제 곧 코스닥 시총 상당히 상위 쪽으로 이제 갈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간 관계로 오늘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